카페.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 결혼한다고 하니까? 왜 그동안 여자 있다고 말을 안 했냐고 뭐라 하시던데? 좀 서운한 눈치셔. 내가 워낙 말을 아끼긴 했으니까. 하긴 어머니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 나도 부모님이 깜짝 놀라시긴 하더라. 남자친구가 있었냐고. 일만 하느라 남자 이제껏 한 번도 안 사귀어본 줄 알고 내심 걱정하셨대. 시집 안 가고 평생 혼자 산다고 할까 봐. 웃기지?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 있다고 하면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게 많긴 하니까 우리로선 결혼할 사람이 아니면 딱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하셔? 나 마음에 들어 하실지 모르겠다. 그냥 무슨 일 하는지랑 나이만 물어보시던데? 그러고 내가 결혼하겠다고 맘먹은 사람이면 괜찮을 거라고 나중에 밥이나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고만 하셨어. 그래도 부모님이 내 의견 존중해 주시는 편이거든. 어머니는? 내 직업 물어보셨으려나? 직업이랑 나이 똑같이 물어보시긴 했지. 이 회사가 외국계 기업이라 엄만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알아주는 외국계 기업인데 말이야. 뭐 어르신들은 그러실 수 있지.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안 물어봤는데. 아 맞다. 생년월일이랑 태어난 시간을 물어보시더라고. 태어난 시간은 나도 몰라서 물어보고 알려준다고 했지. 태어난 시각? 그건 왜? 사실 우리 엄마가 사주를 좀 믿거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자주 가는 사주 봐주는 쌤한테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래. 내가 봐도 조금 유난이다 싶을 때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맞더라고. 나 이 회사 합격한 것도 그 선생님이 이 회사 넣어보라고 추천해줘서 된 거야? 신기하지? 아, 그래? 난 사주 같은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머니가 사주를 믿으시는구나. 그래서 나 결혼할 여자 있다고 하니까 우리 둘이 궁합 보고 싶으신 것 같아. 아, 근데 불편하면 안 알려줘도 돼. 이런 거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불편한 건 아니고 그냥 낯설어서. 우리 집은 다 전 보는 거에 관심이 없거든. 어머니 입장에선 우리 둘 궁합이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93년 8월 3일생이고 태어난 시각은 오후 3시 30분이야. 근데 궁합이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에이, 설마 이렇게 잘 맞는데? 우리 사귄 3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 없잖아. 그건 그렇지. 그래도 못 나올까 봐 걱정이긴 하네. 만약 못 나오면 우리 결혼 반대하시고 그런 건 아니지? 아이, 그런 건 절대 아니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지. 그리고 난 무조건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행이고. 아, 내가 상견례 장소 알아보니까 벌써 가까운 시간은 다 마감됐더라고. 아이, 좀만 늦으면 내년에 해야 될 수도 있어서 빨리 약속을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래. 아, 그럼 엄마한테도 언제가 괜찮은지 물어볼게. 나도 그럴게. 아마 우리 부모님은 주말이면 다 괜찮으실 거야. 휴일에 주로 집에서 쉬시거든.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라 약속 잡긴 수월할 거건데. 다음날 저녁, 전화. 아, 오늘 일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몰라.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허리가 다 뻐근하네. 엄마랑 같이 마사지샵이나 나갈까? 이용권 한해가 남은 것 같은데. 어? 오빠다. 오빠도 야근한다더니 이제 퇴근했나? 여보세요? 선주야. 모레 시간 돼? 모레? 갑자기 왜? 아니, 엄마가 오늘 사주 보고 왔다면서 선생님이 너 관상을 좀 봐야겠다고 했더니? 관상? 갑자기 웬 관상? 그 선생님이 관상도 되게 잘 보시거든. 나주만으론 결혼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잘 판단이 안 된다고 관상을 보고 싶다 했대. 그래서 엄마가 시간 되냐고 물어보라는데? 그럼 내가 그 선생님을 직접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선생님 그렇게 무서운 분 아니야. 나도 몇 번 뵌 적 있는데 되게 친절하셔. 그냥 우리 둘 결혼 잘하라는 의미에서 봐주시는 거니까 그냥 부담 없이 봐도 돼. 엄마가 그 김에 너도 보고 싶어 하고. 그래도 상견례 전에 얼굴 한번 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시네. 시간 내주면 나도 네 부모님께 인사드릴게. 음, 그런 건 아예 안 해봐서 좀 부담되긴 한데. 그래도 어머니가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 하시면 가야지. 인사도 어차피 드려야 되고. 알았어, 그렇게 하자. 고마워. 별일 없을 거니까 부담 안 가져도 돼. 이 김에 너도 네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알 수 있고 좋잖아. 그건 그렇지. 그래, 그럼 모레 내가 데리러 갈게. 푹 쉬어. 알았어. 끊어. 갑자기 관상이라니? 설마
사주가 안 좋게 나온 건 아니겠지? 근데 오빠도 은근히 그 선생님을 신뢰하는 눈치네. 어머니만 관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큰일이야 있겠어. 이틀 후, 사주집. 왜 이제야 와? 시간 맞춰서 오라니까. 선생님 한참 기다리셨잖아. 요 앞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엄마, 얘가 선주야. 황선주. 나랑 결혼하기로 한. 어머니, 안녕하세요. 황선주라고 해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너구나. 어떻게 생겼나 그동안 궁금했는데. 여기로 앉으렴. 선생님, 제가 볼 때 인상은 괜찮아 보이는데 어때요? 저희 아들이랑 잘 맞을까요? 최근에 제 친구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이혼을 했거든요. 둘이 성격이 너무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여자가 바람기도 있었던 모양이고. 미리 알았으면 결혼까지 안 갔을 텐데. 그거 보니까 우리 아들은 그런 꼴 안 당하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주랑 관상이 중요하단 거야. 요즘 사람들이 이걸 하찮게 여기고 그냥 결혼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혼을 많이 하지. 어디 보자. 응, 가까이 앉아봐. 그래도 사주는 무난하던데. 또 이렇게 무난한 사주가 잘 안 읽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때는 관상이 더 정확한 법이야. 아, 네. 선생님 잘 봐주세요. 어디 보자. 대체적으로 괜찮긴 한데 돈을 좀 물 쓰는 듯 쓰는 스타일인데 돈이 잘 안 모이는 관상이야. 네? 돈이 잘 안 모인다고요? 무조건 월급의 70%는 저축해서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제일 돈 많이 모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쩐지 좀 사치스러워 보인다 했는데, 역시 선생님이 눈은 정확하시네요. 다른 건 없나요? 우리 아들에게 피해 끼칠 만한 다른 거요. 사주에도 내가 걸리는 게 있었는데 말이야. 이 부모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전국 가려면 자기가 읽어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돈을 물쓰듯 쓰니 한계가 좀 있고, 그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지? 그냥 조그만 사업하시는데, 두 분 다 은퇴하신 후에 이제 시작하신 거라서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역시, 은퇴하자마자 사업이면 돈이 슝슝 나가겠구만. 아니, 넌 이걸 왜 진작에 말을 안 했어? 그냥 두 분 다 공무원 은퇴했다고만 했잖아. 아니, 그냥 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해서. 봐봐, 내 말이 척척 맞지?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래도 뭐, 둘 궁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이혼하거나 그럴 사주는 아니야. 그렇다고 뭐 대단하게 성공하고 그런 사주도 아니고. 그냥 그래. 결혼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뭘 저렇게 애매하게 말해? 좀 이상한데. 아유, 그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 무조건 더 잘 나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한데요. 선생님이 저번에 그랬잖아요. 저희 아들은 나중에 만나는 사람에 따라 크게 성공할 수도 있는 사주라고. 그래서 누굴 곁에 두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쟤는 아니란 거 아니에요. 그래도 결혼해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성공하고 싶으면 이 처자는 합당하지 않지. 그래도 망할 사주는 아니야. 다만 네가 옆에서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잘 감시하는 게 좋지. 그렇게만 된다면 뭐 결혼하기엔 나쁘진 않지. 거봐 엄마 선주랑 나랑 잘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 허락하는 거지? 아무래도 찝찝한데. 정 그러면 부적 하나 쓰고 가든가. 이게 돈 새는 거 막아주는 부적인데 여자 침대 밑에 깔아놓으면 효과가 있을 거야. 부적이요? 그걸 제 침대 밑에 깔라고요? 그게 무슨... 그럼 되겠네요. 지금 우리 아들 돈 세는 게 걱정됐던 거니까. 만들어 줄 테니까 꼭 침대 밑에 넣으렴. 알았지? 저는 그런 부적 무서운데. 그리고 어머니, 저 저금도 잘해 놨고 돈도 허투루 안 써요. 어허, 그럼 내가 보는 눈이 틀렸다는 거야? 그런 말하면 신께서 노해. 자, 50만 원이야. 카드로 할 거야? 계좌이체로 할 거야? 계좌이체로 할게요.
방금 보내드렸어요. 야, 잔말 말고 부적 침대 밑에 깔아놔. 어차피 침대 밑에 있는 건데 무섭긴 뭐가 무서워? 겨우 종이 한 장이 50만 원이라고? 어머니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내시네. 오빠도 놀란 기색도 아니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된 기분이야. 이고 카페. 많이 당황한 눈치인데 그럴 것 없다. 저 선생님이 아주 용한 쌤이야. 우리 아들 대학 입시 때도 도움 많이 줬고 취직할 때도 도움 많이 줬어. 아까 나도 선생님 앞이라 선생님 심기 불편하실까 싶어서 강하게 부적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 갖고 마음 상하고 그럴 거 없어. 이왕 하는 결혼 서로 좋은 작용 주면서 하는 게 좋지 않니? 그런 거 도와주는 부적이니까 무서워할 거 없다. 부담스러워할 것도 없고. 아, 네. 전 이런 거 처음이라서요. 분위기도 영 낯설고 해서. 그럴 수 있지. 나도 처음에 갈 때 좀 무섭긴 했어. 그래도 엄마, 이제 좀 걱정이 풀렸지? 별다른 문제도 없었잖아. 그렇긴 하다만 완전히 좋은 사주도 아니라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하네. 그래도 뭐 그거 갖고 결혼 반대하고 그럴 생각 없어. 난 혹여나 한쪽이 바람 피우는 사주라거나 일찍 죽는 사주라거나 하면 그땐 내 아들이 불행해지니까 그걸 막으려는 거지. 그래도 직장도 좋은 데 다닌다 하고 나이도 적당히 어리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 돈 관리 못하는 거야 내가 알려주면 되는 거고. 부모님이 사업하는 게 유일하게 걸리는데 만약 안 좋게 되면 너한테 빚 돌아오고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럴 일은 없어요. 두 분 다 퇴직하시고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조그맣게 꽃집 운영하고 계신 거라 지금 따로 빚진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다행이네. 그럼 상견례 진행하는 걸로 하지. 난 주말이면 다 괜찮으니까 부모님 편하실 때 잡어. 아싸, 허락받았다. 내가 잘 될 거라고 했지. 내 전주가 은근히 결과 나쁘게 나올까 걱정하는 눈치더라고. 이제 너도 긴장 풀렸지? 나쁘게 안 나와서 다행이긴 하네. 그날 저녁, 집. 부적을 진짜 침대 밑에 넣어놔야 되나? 그냥 가방에 두기에도 찝찝하고 침대 밑에 두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버리기에도 그렇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왜 그러고 있어? 손에 든 건 뭐고? 그거 부적 아니야? 오늘 예비 시어머니 만났다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사주 잘 봐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해서 결혼궁합 봐준다고 저번에 내 생년월일을 알아가셨거든? 근데 그 선생님이 내 사주가 애매하다고 반상까지 봐야겠다 하셨대. 그래서 갔다 왔거든. 근데 나보고 돈 잘 못 모으는 사주라고 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부적을 주셨어. 어머님 그걸 50만 원이나 주고 사셨고. 끝나고 나서 어머니가 다 우리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라 한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말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솔직히 좀 무서웠거든. 사주나 관상 이런 거는 그냥 재미용으로 보는 줄 알았지. 이렇게 진짜 믿는 분은 처음 봐서. 남편도 그런 어머니 모습이 익숙한 것 같고 그래서 좀 혼란스럽네. 내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 있어. 그 친구 남편이 암 걸렸는데 치료비를 굿하는데 탕진했거든. 그거 중독되면 큰일 나는데. 결혼 전에 궁합 보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부적까지 쓰는 건 좀 그렇지. 게다가 돈을 못 모은다니? 너처럼 돈 잘 모으는 애가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오빠도 그 선생님 하는 말 고개 엄청 끄덕이면서 경청하더라고. 그 모습도 좀 낯설고. 연애하면서 그런 모습 한 번도 못 봤거든. 평소에 점 이런 얘기를 안 꺼내기도 했고.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결혼을 관두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판단이 잘 안 돼. 그럼 어차피 곧 상견례니까 엄마가 한번 볼게.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그게 좋을까? 괜히 엄마 아빠 힘들게 오게 해놓고 파혼한다 하면 그건 또 그것대로 큰 문제니까. 다혼이 이혼보다 낫지. 요즘 이혼도 많이 하는 세상인데 부적까지 쓸 정도면 엄마가 봤을 땐 꽤 심각한 문제야. 그리고 그 선생을 오래 만났다며. 보통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전 봐주는 사이면 더 깊은 문제가 있거든. 돈을 다발로 갖다 줄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속박될 수도 있고. 엄마가 가서 은근슬쩍 떠볼게. 아빠한테도 말해놓을게. 알았어. 나도 엄마 아빠 생각이 궁금하긴 하네. 다음 날 전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네. 누구지?
누군데 3번이나 전화를 했어? 여보세요? 저한테 전화 거신 분 맞으시죠?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3번이나 걸었는데?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지. 아무리 회사라도 그렇지. 어른 전화를 이렇게 안 받으면 쓰나? 어머니요? 제 번호는 어떻게 하시고... 아들한테 물어봤지. 이제 내가 네 며느리인데 번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저기 그 부적 말이야. 잘 뒀지? 침대 밑에? 그거 구겨지고 그러면 효력이 없어져서 빳빳하게 해서 넣어놔야 된다. 주기적으로 먼지도 털어주고. 아, 네. 설마 안 넣어둔 건 아니지. 어른 선물 그렇게 하찮게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부적은 함부로 다른 데 두면 안 돼. 신이 노해. 그 선생님이 예전엔 무당까지 했거든. 아직도 신을 모신다고. 지금은 좀 쉬는 김에 사주랑 관상만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험한 분이 써주신 부적이니까 귀하게 모셔야 된다 이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대답이 영 시원찮네. 그저 그런 사주라더니 그게 딱이구나. 애가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솔직히 난 너 사주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래도 큰 문제는 안 일으킬 것 같아서 허락한 거야. 요즘 되게 이상한 여자들 많잖니. 암튼 부적 잘 보관하고 다음 주에 보자꾸나. 상견례가 얼마 안 남았네. 네, 어머니. 그럼 다음 주에 봬요. 그래. 아니, 오빠는 왜 말도 없이 전화번호를 알려줘? 결혼을 할지 말지도 혼란스러워 죽겠는데. 직후, 카톡. 오빠, 어머니께 내 번호 알려줬어? 응, 왜? 너 부적 잘 보관했는지 궁금하다 하셔서. 어차피 가족들 사이인데 내가 전달하는 것보단 직접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어차피 연락처 주고받을 거잖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미리 얘기는 해야지. 그리고 나 부적도 솔직히 좀 불편해. 어머니가 자꾸 확인하셔서 잘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 한숨도 못 잤어. 좀 무섭기도 해서. 무서울 게 뭐가 있어.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건데. 그리고 네가 돈을 좀 과소비하는 경향이 있잖아. 과소비라니? 내가 언제? 왜? 저번에 백화점 갔을 때 한 번에 20만 원어치 원피스 사더만 전조가리 20만 원에 산 게 말이 돼? 고작 그거 갖고 과소비한다고 한 거야? 그거 내가 3달 동안 고민하다가 겨우 산 원피스야. 나 옷 1년에 서너 벌 살까 말까야. 솔직히 그래서 돈 나가는 거 막는 부족해주신 것도 어이가 없었어. 나랑 전혀 안 맞는 부족이잖아. 그 서너 벌을 비싼 걸 사잖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 모으면 좋지 뭐. 선생님이 우리 잘 되라고 했겠지 그냥 좋겠어? 그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너도 좋게 생각해. 어제 오빠도 그 선생님 되게 믿는 것 같다. 연애할 땐 그런 쪽에 관심 없어 보이더니? 너가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런 분 곁에 두면 도움받을 일도 많아. 나도 처음엔 엄마가 유별나다고 생각했는데 몇 번 도움받아 보니까 알겠더라고. 아무튼 엄마 말 잘 들어. 너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아니잖아. 세상을 어떻게 자기 능력대로만 사니? 가끔은 누구한테 도움도 받고 그런 거지. 그 누구가 신이랑 친하면 더 좋은 거잖아. 나 이제 회의 들어가야 된다. 이번 기회에 엄마랑도 친해져. 엄마가 비록 결혼은 허락했지만 대신 불안한 모양이야. 그럼 이따 연락해. 오빠까지 어머니랑 똑같네. 이런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 사소한 걸로도 안 맞아서 이혼 한 해 만에 하는 게 부부 사이라는데 다음부터 이렇게 삐그덕거리면 어떡해. 연애하는 동안은 이런 문제 한 번도 겪어본 적 없었는데. 그래서 파운드를 많이 하는구나. 일단 엄마가 어떤 정도인지 봐준다 했으니까 상견례 때 한번 보자. 마음도 굳게 먹어야겠네. 일주일 후 상견례장. 처음 뵙겠습니다. 선주 엄마예요. 저는 선주 아빠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모습 그대로네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상한 모습 그대로라니? 저희 모습을 그려보셨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전형적인 공무원상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이, 그게 아니라요. 선주 사주 봤을 때 부모 복이 별로 없다고 나왔거든요. 딱 그렇게 생기셨다고요. 귀 모양도 그렇고 눈썹 길이도 그렇고 전형적으로 모아둔 돈을 다 탕진하는 유형이네요. 초면에 이런 말씀 실례지만 그 가게 운영하는 거 정말 적자가 안 나나요?
요즘 누가 동네 꽃집에서 꽃을 사요? 딱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공무원이었으면 돈도 얼마 못 모았을 텐데. 아, 사주나 관상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근데 사람 얼굴들이 제각각이고 한데 그런 특징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짐작하는 건 무리 아닐까요? 저도 공무원 하면서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첫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나중엔 또 좋은 사람이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물론 재미로 참고해 볼 수는 있겠지만 너나 와이프나 그런 걸 잘 안 믿는 편이라서요. 그 좋은 걸 왜 안 믿어요? 이건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예요. 뭐 하긴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선택들을 하셨겠죠. 안 그래도 제가 선생님을 여기 모셨거든요. 자식은 부모 삶 닮는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예비 사돈댁 사주도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제가 안심하고 둘을 결혼시킬 것 같네요. 설마 선생님을 여기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선생님이라니 그게 무슨...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의지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오셨나 보다. 들어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와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집 식구들하고 아주 깊은 관계를 맺어서요. 그래서 직접 오셨다고요? 저희 사주 봐주시러? 그렇죠. 사주가 서로 잘 맞아야 둘이 결혼해서 잘 살지 않겠습니까? 여기 선생님이 정말 용하시거든요. 사돈어른부터 봐주시면 되겠네요. 어디 보자. 관상은 나쁘지 않네요. 인복도 있고 비교적 건강하게 오래 살 얼굴로 보이네요.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럼 생년월일 시까지 좀 얘기해 주시죠. 63년 8월 5일 오전 11시입니다. 음력이고요. 아예 어머니 쪽도 해보죠.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66년 7월 21일 오후 3시 5분입니다. 저도 음력이고요. 어디 보자. 부디 잘 나와야 될 텐데요. 저희 아들이 인생이 달린 문제라고요. 아, 잠깐만. 사주가 이게 뭐야? 완전 최악과 최악이 모였잖아. 최악과 최악이 모였더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관상은 그렇지가 않은데 사주가 영 엉망이야. 이건 거의 범죄자 사주랑 마찬가지인데 말이야. 게다가 말년에 거지가 될 신세야. 자손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넘겨줄 사주고. 내 살다 살다 이런 형편없는 사주는 처음 봤네. 그렇게 안 좋아요? 이를 어떡하면 좋아? 이런 사주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둘 다 이럴 수가 있는지. 이상하네요. 저희 둘 다 지금까지 별일 없이 평탄하게 지내왔는데요. 그러게 거참 이상하네. 아무리 봐도 이건 영 안 되는 사주야. 그럼 어떡해요? 나 결혼해도 되는 거 맞아요? 오빠, 고작 부모님 사주 좀 안 좋게 나왔다고 결혼해도 되는 게 맞냐 소리라는 거야? 그것도 이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고? 당연히 물어봐야지. 선생님, 솔직히 결혼 안 시키는 게 좋겠죠? 그죠?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긴 하지. 자, 들으셨죠? 본인들 사주 안 좋은 거야 본인들 팔자니까 그런 거지만 우리 애들은 괜히 당신들 사주에 휘말려서 인생 망할 순 없잖아요. 나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피해주지 말고 여기서 끝냅시다. 야, 기가 막히네. 사주가 정확하긴 한가 보다, 여보. 그러게 말이야. 내 예감도 맞았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사주를 얼마나 믿나 궁금해서 저희끼리 전략을 짜거든요. 무슨 전략을 짰다고 그러세요? 앞서 말한 두 사주는 주식하다 크게 말아먹고 지금은 노숙자 쉼터에서 어지저지 살고 있는 제 먼 친척 사주거든요. 연고도 거의 없다시피 해서 나무로 살고 있지만 사주가 얼마나 정확한지 보려고 알아왔죠. 근데 꽤 들어맞네요. 그 친척이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되고 이리저리 피해만 끼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맞추시네. 이래서 사람들이 사주를 믿나 봐. 아이, 그럼 나한테 거짓말을 했단 거예요? 이러면 신께서 노하시는데. 맞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상견례가 우습습니까? 그러는 사도는 상견례가 우스워서 사주 보는 사람까지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사주를 믿나 궁금해서 나름 떠본 건데 이렇게 사주 보는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직접 사주 보게 할 줄은 몰랐네. 안 좋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파혼하자는 얘기부터 하고 참 예상한 그대로네. 오빠도 마찬가지고. 오빠는 좀 더 나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어머니가 파혼 얘기를 꺼내도 가만히 있고. 아니 그건 사주가 너무 안 좋다니까 나로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다고 작정하고 속이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그건 예의가 아니지. 그럼 저희 진짜 사주를 좀 봐주세요. 대강 맞췄으니 저희 사주는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네요. 그래요, 봐주세요. 사주 한 번도 안 봤는데 궁금하네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장난해요? 아, 선생님, 그냥 돌아가세요. 저런 사람들 사주 안 봐도 나쁘게 나올 게 뻔합니다. 이거 참 야박하게 왜 이러실까? 유명하시다면서요. 저희가 복제는 두둑이 줄게요. 출장까지 오신 셈이니까 저희 앞에서 한 30만 원 드릴게요. 그럼 괜찮지 않아요? 그럼 온 김에 한번 봐드리죠. 이번엔 속이지 말고 진짜 사주를 말씀해 주세요. 안 그럼 진짜 벌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저는 62년 음력 9월 8일 오후 5시예요. 저는 67년 음력 2월 3일 오전 3시 30분이에요. 보나만 하지. 딸 사주가 그저 그런데 부모 사주는 잘 나오겠어? 어디 보자. 잠깐만. 무슨 가게 한다고 했었죠? 예, 꽃집이요. 그 가게에 문제가 있죠? 혹시 비 잔뜩 진 거 아니야? 넌 좀 가만히 있어봐. 정신 사나워 죽겠네. 그게 아주 잘 될 것 같은데? 확장을 해도 되겠어. 말년에 사업으로 성공할 사주야. 이런 사주가 딱 좋거든. 소년 중년은 비교적 운의 흐름이 평탄하게 흘러가고 그러니 공무원을 했을 테고 공무원을 퇴직한 후인 말년에는 대성할 운이 한꺼번에 몰려와. 내가 봤을 땐 그 꽃집이 아주 잘 될 것 같아. 그러고 보니 당신 저번에 방송국에서 취재 온다고 했었잖아. 동네 꽃집 특집해서 당신 꽃집이 선정됐다고. 그거? 그러고 보니 그렇네. 아이, 갑자기 그게 무슨 사업이 잘 된다뇨. 분명 선주제 사주는 부모한테 도움 못 받을 사주라 했잖아요. 사업으로 성공하면 당연히 부모 덕을 보는 거 아닌가? 대략적인 형태가 그렇단 거지. 그리고 그런 사주가 꼭 부모가 가난하고 빚을 많이 지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삶을 잘 가꿔서 부모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 사주기도 해. 아니, 갑자기 이렇게 말을 다르게 하시면 내가 언제 말을 다르게 했다 그래. 그리고 여기는 손주 보기 좋다고 나오는데 손주가 아주 똑똑하고 사회 귀감이 된다고 해. 어머, 그래요? 그거 참 좋은 소식이네. 난 그러면 성공한 남편의 훌륭한 손주를 보는 거네? 제일 좋은 사주네. 그런 의미에서 이쪽이랑 사돈을 맺으면 안 되겠어.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저랑 사돈을 맺으면 왜 안 돼요? 여기 사주는 그늘이 깊게 내려앉아 있어서 이렇게 기운이 밝은 사람하고 사돈이 되면 훌륭하게 태어날 손주가 어둠에 묻힐 가능성이 커. 그럼 본인 능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제한을 받는다고. 그것만큼이나 안 좋은 영향이 더 있나?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절대 사돈 맺지 마. 절대. 뭐라고요? 선생님, 왜 갑자기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왜 그늘이 깊게 내려앉아 있어요? 저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어머, 그렇구나. 어쩐지 여기 들어오는데 자꾸 기운이 다운되더라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구나. 사지도 보니 참 재밌네. 그래도 이렇게 용하신 분이 내놓고 사돈을 맺지 말라고 하시니 저희도 찜찜해서 결혼 못 시키겠네요. 이미 그렇게 결정하긴 했지만. 이제 와서 파혼을 하겠다고? 아니, 애초에 사주를 속여 말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 사주가 좋으니 연을 끊겠다 이 말이야? 선주,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어? 선주야, 아니지. 넌 사주 안 믿는다 했잖아. 안 믿긴 했는데 직접 보니까 꽤 정확하긴 하네. 나 돈 못 모은다는 소린 틀리긴 했지만 뭐 사주가 원래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재미로 보는 거고. 근데 오빠도 그랬잖아. 우리 부모님 사주 안 좋다고 하니까 바로 파혼 고민했잖아. 그래서 나도 파혼을 해야 될 것 같네. 오빠랑 오빠 엄마가 믿는 용한 선생님이 사돈 맺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니 말이야. 그럼 사주 잘 맞는 여자 만나. 근데 어떤 여자를 만나도 자식은 낳으면 안 되겠다.
오빠 엄마 그늘이 너무 깊게 내려앉아 있으니 오빠 자식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어. 제가 못하는 소리가 없네. 너 거기 안 서? 내 귀한 딸한테 소리 지르지 말지. 내가 소리 지를 사람은 네 자신이야. 나랑 나이도 비슷하게 먹은 것 같은데. 어떻게 고작 사주로 자기 인생도 모자라서 자기 자식 인생까지 결정하려 들어?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남한테 맡긴 사람이야. 난 그런 한심한 집안이랑 사돈 맺고 싶지 않네. 여보, 가. 더 이상 이런 데 있지 말자고. 그래, 좋은 기운 다 날아가겠네. 가자고. 전주야, 잠깐만 얘기 좀 해. 다 오해야. 나 사실 그렇게까지 사주 안 믿어. 거짓말 좀 치지 마. 열렬히 믿고 있는 거 다 보였거든? 속일 걸 속여야지. 그럼 안녕. 손주야! 선생님,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왜 말을 바꾸세요? 제가 이러려고 선생님 부른 줄 알아요? 난 사주 봐주러 온 거지. 너 듣기 좋은 말 해주려고 온 거 아니야. 실제로 저쪽 사주가 그렇게 나와서 말한 거고. 그럼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어디서 소리를 빽빽 질러. 그러다 신이 노하셔. 신이 노하시면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걸핏하면 신이 노한다고. 아니, 내 사주에 그늘이 드리웠다니. 그래서 손주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니. 그런 말은 안 했잖아요. 왜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해요? 사람 쪽팔리게. 아니, 엄밀히 말하면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편을 들어줘선 사람을 곤란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언제 말을 안 했다고 그래. 너 처음 나한테 올 때 나 분명히 얘기했어. 네가 듣기 좋은 말만 기억한 거지. 그래도 네가 주기적으로 수익을 올려주니까 내가 그동안 참은 건데 그렇게 네 인생, 네 자식 인생만 중요하고 남의 인생 소중하게 못 여기면 네 사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벌받게 되어 있어. 다신 나 찾아오지 마. 나도 너 같은 고객 이제 안 받고 싶으니까. 뭐라고요?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언젠 고민 있을 때마다 찾아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경찰에 신고하는 수가 있어. 그땐 미안하다 생각해도 용서 못 해준다고. 신고할 테면 신고해봐. 난 잘못한 거 없어. 아유, 일하러 와서 이게 무슨 꼴이람. 너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평범한 가정 이루고 싶으면 네 엄마부터 끊어내. 안 그러면 너랑 결혼할 사람, 그 사람 사이에서 낳은 네 아이 다 불행해지는 거야. 알았어? 명심해. 꼭 내 말 허투루 들으면 큰일 난다. 인생 종치는 수가 있어. 저 옆엔 내가 그냥 못하는 말이 없어. 내가 우리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할 거야. 그런 줄 알고 있어. 엄마 그만 좀 해. 소리도 그만 지르고. 그렇게 내가 상견례까지 부르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아주 못하라도 나중에 보자니까 왜 깽판을 만들어. 엄마 때문에 파혼 당하게 생겼잖아.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내가 나 좋으라고 그래? 너 좋으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동안 엄마 말 들어서 안 된 거 있어? 너도 그래서 고민이 있을 때마다 대신 물어봐 달라고 한 거냐? 장난질한 건 저쪽이야. 내가 저딴 사기꾼을 믿고 돈을 바쳤다니. 그게 아까울 뿐이다. 어디 사기죄로 고소할 방법 없나? 피해도 이런 피해가 없다. 실질적으로 사기를 친 게 없는데 어떻게 고소를 해. 괜히 결혼할 사람만 이런데. 나 이렇게 해서 정말 선주랑 헤어지게 되면 그땐 엄마 정말 용서 못해. 선생님 말대로 영 끊을 줄 알라고. 이래서 선주 앞에선 조심하라고 한 건데. 진짜 선생님 말이 맞나 보네. 엄마가 그동안 내 인생 망하게 하고 있었던 거야. 뭐?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길거 금이야 오기야 키워줬더니만. 아이 말하다 말고 어디가? 빌러가지 어딜 가겠어. 엄마 때문에 결혼까지 못할 순 없잖아. 아유 저 싸가지 없는 것 같으니라고. 아유 자기 엄마 마음 상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지 잘 되라고 그동안 비싼 복채도 냈구만.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단 말이 나오지. 그나저나 앞으로 누굴 믿어야 되는 거야? 저렇게 오랫동안 의지했던 사람도 뒤통수를 치는데 세상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별의별 것들이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네. 이번엔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다음날 집 앞. 할 얘기 없다니까 왜 찾아와? 쟤까지 멋대로 찾아오는 거 그거 스토킹인 건 알지? 선주야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 나도 피해자야. 나도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피해자라고. 그 선생님 말 못 들었어?
엄마 사주가 그늘이 지는 사주라 자손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내가 딱 그런 경우라니까. 그래서 올바른 사고를 못했던 거였어. 근데 어제 엄마 집에서 짐 챙기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용서해주라. 엄마랑 영 끊고 살 테니까 우리 결혼하자.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우고 사이좋게 잘 지낸 거냐. 또 사주 얘기니? 네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정상적인 사람은 사주 가지고 엄마랑 연을 끊지도 않고 엄마 사주 들먹이면서 용서를 빌지도 않아. 정상적인 사람은 말이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똑바로 말하고 사과를 구하지 결코 너같이 굴진 않거든. 알았어.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솔직히 사주 빼고 우리가 파혼할 이유는 없잖아. 가치관도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하고 오래 만났고 여기서 끝내는 건 너무 아쉽잖아. 넌 안 그래? 고작 사주 때문에 우리가 헤어지는 건 난 아니라 생각해. 하나도 안 아쉬운데? 오히려 더 일찍 끝낼 걸 왜 여기까지 끌고 왔나 후회될 정도야. 니네 엄마가 나 데리고 그 사주집 데리고 갔을 때 이미 끊어냈어야 됐어. 그나마 너에 대한 사랑이 남아서 내가 거기까지 간 거지. 안 그랬음 그런데 내가 갈 일도 없었겠지. 그리고 이참에 이 부적은 너한테 줘야겠다. 아무래도 돈이 줄줄 샜는 데는 내가 아니라 니네 엄마인 것 같아서. 이런 종이 부적에 50만 원이나 불태우니 그동안 돈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겠어? 아이 그래도 쭉 이렇게 함부로 누구 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오빠 자기 엄마랑 똑같은 소리 하네. 그럼 네가 알아서 태우든가 해. 아님 네가 그렇게 믿는 선생님한테 가서 처리해 달라고 하든가. 나이 30색 먹고 이 종이 쪼가리 하나도 자기 맘대로 못하는 모습도 참 볼만하다. 자꾸 비꼬지 말고. 정말 나랑 헤어질 거야? 우리 둘은 궁합 괜찮다고 했잖아.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왜 소금을 뿌리세요? 아무래도 네가 안 좋은 기운을 우리 딸한테 몰고 오는 것 같아서 일종의 악귀를 쫓는 셈이지? 어서 썩 물러가라. 어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저 사주 괜찮아요. 선지랑 만나도 괜찮다니까요. 사주가 괜찮으면 뭐하니? 니네 엄마 사주가 안 좋아서 우리 똑똑한 손주 인생이 고달파진다는데. 그리고 착각하나 본데? 난 네 사주가 안 좋아서 우리 딸 결혼 반대하는 게 아니야. 네 스스로 결정 못해서 그럼 미신 믿는 선생한테 가서 일일이 물어보고 확인받는 게 참 한심스러워서 우리 딸 믿고 맡길 수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번 기회에 똑바로 알아. 어디 가서 또 사주 때문에 파혼당했다고 말하고 다니지 말고. 자 그럼 이제 가지? 아예 소금을 바가지로 뿌려줘야 갈래? 그래야 갈 것 같은데? 이참에 소금 좀 받아가서 찌개나 해먹던지. 자 그럼 뿌린다. 아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갈게요. 진짜 그럴 것이지. 얼른 가. 다시 나타나지 말고. 밤에 혹시라도 오면 그땐 소금이 아니라 다른 걸 수도 있어. 어떤 거일진 장담 못하고. 연락도 하지 말고. 부정 탈락. 1년 후. 그동안 전 남자친구는 전화나 문자로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했는데요. 다행히 엄마가 또 소금을 뿌릴까 걱정이 됐던지 직접 찾아오진 못하더라고요. 하나같이 자기는 이제 사주 같은 건 아예 안 믿으니 지난 날을 용서하고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믿는다 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혹시 몰라서 제 번호도 바꿨고요. 회사는 얼마 전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직을 했어요. 전 회사보다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아서 만족하며 다니고 있네요. 그래서 돈도 더 많이 모으고 있고요. 그러다 최근에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요. 가짜 무당을 맹신해서 돈을 수억 뜯긴 사건을 한 TV 프로그램에서 다뤘는데 거기 피해자로 나온 사람이 글쎄 전 남자친구 엄마인 거예요. 낯익은 얼굴에 저희 가족 모두 벙쳤어요. 전 남자친구 엄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전에 믿고 의지했던 사조꾼이 뒤통수를 내리는 바람에 여기 무당으로 갈아탄 건데 자기 전 재산을 뜯어간 것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쓰게 했다면서 자기 매일매일 빚독촉에 시달린다고 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차라리 사주꾼을 계속 믿는 게 나았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적어도 사주꾼은 돈을 받고 일을 하긴 했으니까요. 사주꾼의 말대로 정말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꽃집은 대박이 났어요.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후 인플루언서들의 주문 요청이 쇄도했고 그러다 보니 입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멀리서 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빠가 매일 싱싱한 꽃을 떼다 오고 엄마가 꽃들을 세련되게 조합해 비싸지 않은 가격에 내놨던 게 성공의 이유였던 것 같아요.
가끔 가족끼리 그 사주꾼이 정확히 보긴 했다며 농담식으로 말하곤 해요. 아무튼 전 남자친구 엄마가 그렇게 망한 걸 보니까 마냥 통쾌하진 않더라고요. 얼마나 자기 확신이 없으면 저렇게 남의 말을 맹신하다 전 재산까지 탕진해버린 걸까 싶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부디 정신을 차려서 자기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